오늘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 9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예상이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2020년이죠. 2020년 이후 4년 만에 이 금리에 관한 정책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이 그동안 지속되었던 고금리 시대가 끝을 보이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황세훈 위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연준이 왜 그렇게 고금리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느냐를 살펴보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의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2022년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리게 되는 거고요. 5.5%까지 올리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최고로 높았을 때 9%를 넘어갔었거든요. 연간 인플레이션이 9%라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굉장히 국민들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다시 말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쓰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제 지난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연 2.9%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은 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이제 2%대 근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면 연준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그러면 이제 고금리 정책을 이제 포기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임규채 실장 보시기에는 미국이 지금 금리를 그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로, 어느 강도로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5.5% 이제 최고 수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2000년 이후에 최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최고 수준을 13개월 정도 이렇게 유지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표가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됐지만은 최근에 뭐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자체가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역시 여기에서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세션 이야기하잖아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될 것이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를 살리자. 막 이런 측면에서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가 이 기준금리 이 금리 인하의 기준 수준이 한 25bp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 성향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빅스텝 정도 이렇게 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미국이 어느 정도 뭐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게 미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규채 실장께서는 빅스텝 큰 폭의 변화, 금리 인하 폭을 예상하셨는데 황 박사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약간은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일단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동의를 하시는 영역인데 미국이 그러면 어떠한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지금 5.5% 상단이 5.5%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를 조금 예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미국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를 했습니다. 0%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세팅해 놓고 있다가 이거를 5.5%까지 올린 거거든요. 물론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제로 금리로 돌아갈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 금리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급박한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미국은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거냐. 일단 이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 최소 이 정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제 성장률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보통 잠재 성장률보다 중립금리라고 부르는 기준금리의 목표치가 잠재 성장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대체로 2%, 1.9에서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장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성장률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인 성장률이 2% 근처라면 그러면 중립금리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인 2.5%에서 3%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은 추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5.5%에서 중립금리 수준이 3% 내외 정도가 될 것이니까 2.5% 정도는 떨어뜨릴 여지들이 생긴다.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치는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3% 내외 정도가 현재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기준금리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때 목표치가 3% 근처니까 한꺼번에 2.5% 이렇게 다 내려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점진적인 수준에서 떨어뜨리게 되는데 시장은 지금 빅컷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0.25%이 베이비 스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크게 한 방에 크게 가자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현재 미국 이제 경기들을 살펴보면 경기 침체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출렁거리기는 했습니다만 또 금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9월 달에 연준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0.25%를 인하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후에 내년에 1% 내외 정도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 박사님 보시기에 지금 국제 유가도 출렁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뭐 예고하고 있는데 큰 시작은 뭐 지금 아니지만 자칫하면 전면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동할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중동이 이렇게 불안해지면 결국은 국제 유가가 또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가능성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인플레이션의 악몽이 다시 또 이렇게 시장에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임규진 실장께서 미국 리세션 경기 침체 말씀 잠깐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이제 금리를 지금 이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되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 침체가 이렇게 우려가 되니까 이 경기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그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해야 되는데 뭐 1차적으로 9월 달경에 한 0.25% 포인트 정도 이렇게 내렸다가 그 10월 이후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리긴다기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거의 빅스텝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텝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7월 달에 보면은 실업률이 3년 만에 가장 높은 4.3%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제조업 구매 관리자의 그 활동 지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기준치인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5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빅스텝 정도의 수준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미국의 그 부채 상환 비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저소득층들입니다. 저소득층 중에서도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 가지 이 정부 지원이나 이런 받았던 그런 계층들이 지금 현재 그 대부분을 소진을 했고 그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부채 상환하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은 한 5만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앞으로 뭐 어떻게 이렇게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 소득 수준을 높여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경제가 이렇게 바뀌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황 박사님은 미국 지금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다는 분석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 경기 침체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 접어들었다는 것도 이릅니까? 네, 접어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활용하는 지표가 결국은 실업률 지표거든요. 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실업률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직전 12개월 실업률 최저치보다 더 최저치와의 간격이 0.5%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방법인 거거든요. 현재 최근 3개월 미국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실업률 평균을 살펴보면 약 4.1%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12개월의 최저치를 보면 3.6% 정도 3.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격차가 0.5%보다 더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 이전에 11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10번이 이 조건이 충족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샴의 법칙을 추종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미국 경기가 침체기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샴의 법칙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실업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인구,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계속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더더군다나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이 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분기가 1.4%였고요. 2분기는 2.8%까지 높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기가 지금 당장 침체에 빠졌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향후 3분기와 4분기에도 급격하게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그 경기 침체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빠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